지금 윤석열이가 입좀쓰기에 관해서는 요리를 한 것 같은데 과연 김종인이에게 요리를 당할 것이냐, 자기 요리를 할 것이냐, 자리를 주면 안 돼요. 자리를 자기 측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앉혀놔야 자기가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그 보고처럼 그 김종인이나 이준석이 자기가 20, 30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자기 지분 때문에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것처럼 뻥카를 때린단 말이에요. 이 뻥카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거의 이준석이는 그 넘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준석이가 지금 윤석열이 눈치를 볼 겁니다. 그죠? 눈치를 볼 겁니다. 눈치를 보는데 윤석열이가 이준석이는 거의 넘은 것 같은데 과연 윤석열이가 김종인이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 김종인이한테 요리 당하면 안 되거든. 그 자살 당했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좌파 애들을 보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무슨 사건 조사가 들어가고 이러면 사람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진짜 뭐 자살을 한 것인지 누군가 자살을 시킨 건지 그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이도 김종인이에게 요리를 당하면 안 되거든요. 이준석이는 나름대로 요리를 잘 한 거죠. 물론 윤석열이가 혼자 한 건 아니죠. 당원들이 또 유튜버들도 이준석이의 정치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잘 드러내고 우파 언론들도 그런 역할을 했겠지만 주로 유튜버들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 정체를 많이 폭로를 한 거죠. 김종인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종인이가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뭐 김병준을 통해 가지고 할 것인지 명예직으로 그냥 공동선대위원장 자리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 맡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혼자서 한 사람으로 선대위원장을 총괄이죠. 총괄. 그런 걸 총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만들어 놨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윤석열이가 그 김종인을 통제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문제는 김종인이를 통해 가지고 득세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김종인이가 말은 윤석열이 주변에 지금 캠프를 하면서 윤석열이가 세력을 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 윤석열이 지지율은 상당하죠.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통해 가지고 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윤석열이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버리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확장은 시키되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토사구팽이 안 되잖아요. 토사구팽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윤석열이하고 함께 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에 대한 팬심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배신자형이 적단 말이에요. 요렇게 저렇게 간보다가 말이죠. 뒤에 들어온 사람들 말고.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뭐 윤석열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의리 이런 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황교안이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의리도 중요합니다. 정치적 의리. 유승민이가 왜 유승민이가 유배신이가 됩니까? 그런 것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김종인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치 기술자일 뿐인 거예요. 기술자. 그러니까 자기가 나갈 때 자유한국당입니까? 국민의힘당입니까? 비대위원장 끝내고 나서 그 나가면서 침을 뱉지 않습니까? 자기 당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당에 대해서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당에 희망이 있다 하고 자기가 이제 나갈 때는 희망이 없는 정당이라 하면서 침 뱉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김종인이가 아라는 말 압니까? 경상도 말로 아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이런 말을 그냥 아라 합니다. 경상도 말에는 축약형이 많으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경상도가 아무래도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말을 단축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단축형이 많지 않습니까? 거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단순화를 많이 시키잖아요. 짧게 해가지고. 평온한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은 좀 말을 느리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뭐 급박한 상황이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라는 것은 축약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이가 이준석이다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둘이 하는 거예요. 정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 김종인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 세력을 유지해 보려고 하고, 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 안에 자기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차단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기점이죠. 시점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하고 김종인이, 김종인이야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정리하고 말고 할 게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하게 우파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게 하태경이, 이준석이, 입종석이 그렇게 하고 유배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언제 이들을 정리하는 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12월 10일이 되면 당원 소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원 소환제를 통해 가지고 이준석이를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이죠. 일종의 탄핵을 하기 위한 당원 투표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전체 당원의 10%입니까? 20% 그렇게 하고 각 지역의 시당 지역에서 10%가 다 넘어야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0%가 넘고 시당에서 10%가 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당규에. 그래야 하는데 이게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선출직일 경우에 최고위원도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선출직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당대표도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선출직이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당원 소환제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어가. 그렇게 되는데, 대표나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는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끝나기 6개월 전에는 할 수가 없고, 또 한 번 탄핵을 하고 나서 탄핵을 했는데 또 바로 탄핵을 못해요. 또 6개월 기간이 지나고 나서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을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봐야 2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그러니까 끝나기 6개월 전에 못하고 시작하고 나서 6개월 그 전에는 못하고, 그렇게 그러면 1년이 남지 않습니까? 당대표 임기가 2년이니까 그 1년 중에 한 번 했다. 그러면은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할 수가 있으니까 2번 정도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수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 리스크를, 이 지뢰를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심정이 있죠. 심정이 있고, 그 김종인이도 이미 힘 빠져 있는데 더 할 수 없도록 김병준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미 그분은 한 번도 비상대책위원장인가 해가지고 검증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언제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좋으냐? 정말로 지금 국힘당의 게시판에 들끓고 있는 서버가 다운이 됐다고 하잖아요. 일시정지로. 보니까 서버가 너무 폭주해가지고 정지가 된 거예요. 이번에 2030에 대해서 탈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다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제공을 하고, 입당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탈당한 사람들이 2,000명이다 그러면 입당한 사람이 한 3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는 당연히 이제 입당을 했으니까, 당비를 아직은 내지 않았으니까, 입당 원수만 제출했으니까 책임 당원은 아니죠. 왜냐면 조금 있어야 당비를 내게 되니까, 당비 얼마 안 하니까 다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 당원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숫자는 제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탈당한 사람 숫자만 제시를 한 거예요.
입당한 사람 숫자는 그 다음날 자기가 확인하지 못했다 하면서 그날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비열한 술책을 계속 지금까지 해오니까 이게 쌓여왔지 않습니까? 요거 하는 사건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쌓여오니까 그래서 당원들이 참지 못하고 그 내보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정말 박근혜도 탄핵을 시켰는데 그쪽 그룹에서 당대표 하나 내보내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이게 또 대선에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서 이준석 리스크가 주는 그 영향보다도 이준석이를 탄핵을 실질적으로 시켰을 때 오는 그 역풍이 혹시 있지 않을까. 윤석열이 이야기보다 이 이준석이 탄핵 이야기가 더 이렇게 언론에 회자될까 봐가지고 그 한편으로 그게 걱정이고 과거에 노무현이를 탄핵을 시키려고 하다가 말이죠. 실패해가지고 물론 선거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판결은 했지만은 실패할 때의 그 역풍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그렇게 중량감 있는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측면도 우리가 조심스럽죠. 저거를 저 우파의 우한 말이죠. 저 지뢰를 제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 제거를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라는 게 있거든. 이 대선이 끝이 나고 나서 지방선거 그 사이에 정리를 할 것이냐. 어차피 대선에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준석이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정도 되면 한 1년 조금 더 남는데 그래도 그 당대표 하는 꼴을 사실은 우파 같은 경우에 그 꼴을 보고 있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당원으로 가입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붐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당원 가입하는 걸. 당원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준석이가 희생을 자기가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는 어울리지도 않거든요. 지금 이재명이 특검 문제를 가지고 요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일이 벌어져도 단식도 안 하잖아요. 그냥 걷기만 하고 말이죠. 당대표도 시험을 쳐야 된다 아니면은 자기 대변인들 뭐 시험 쳐야 된다고 하더니 사실은 야당 당대표 정도 하면은 3일이라도 자기가 굶고 말이죠. 황교안이처럼 옛날에 일주일 굶었습니까? 물을 좀 마시면서 단식 투쟁을 해야 그 단식을 버틸 건데 물도 안 먹고 하니까 핵 까버리잖아요. 물 안 먹고 일주일 이상 금식이라고 해야 되면 그거 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물을 잘 먹어가면서 또 해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오래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금식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좀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 실망을 좀 했는데 금식을 뭐 저런 식으로 하나 그거 좀 길게 끌고 가야 되는데 이슈를 그러기 위해서 끌고 가야 될 이슈가 너무 물을 안 먹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물을 먹었다 안 먹었다를 보는 게 아니고 며칠째냐 그걸 보거든. 며칠째로 지금 굶고 있느냐 그래야 계속 이슈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김영삼이 20일 과거에 했습니까? 전두환이도 감옥에서 20일 했습니까? 김대중이 며칠 한 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슈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지만 그것도 귀하죠. 귀하기는 지금 입 좀 쓰기 그 당대표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황교안이가 뭐 좀 낫죠. 투쟁력에 있어가지고는 전혀 투쟁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입 좀 쓰기를 보고 이중 간첩이니 뭐니 이런 소리까지 지금 당 게시판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윤석열이가 입 좀 쓰기에 관해서는 요리를 한 것 같은데 과연 김종인이에게 요리를 당할 것이냐 자기 요리를 할 것이냐 자리를 주면 안 돼요. 자리를 자기 측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앉혀놔야 자기가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그 보고처럼 그 김종인이나 이준석이 자기가 20, 30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자기 지분 때문에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것처럼 뻥카를 때린단 말이에요. 이 뻥카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입좀서기도 그러잖아요. 비단 주머니 안에 뭐 3개가 있는데 뭐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계속 뻥카를 때리거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비단 주머니 안에 윤석열이를 비난하는 그 비난 주머니가 들어있지. 계속 지금까지 비난해 왔지 않습니까? 비난해 왔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이제 대권 후보가 되고 하니까 더 이상 비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언제라도 기회를 보고 있다가 말이죠. 또 비난할 사람이다 말이에요. 김종인이도 마찬가지고, 김종인이도 자기가 이번에 선대위원장 총괄을 만약에 맡겼어. 그런데 인수위원회라든지 다음 대통령이 또 윤석열이가 되고 나서 한 자리 주지 않는다, 혹은 자기를 상황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입을 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입도 거칠잖아요. 남이 말하면 뭐 막말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더 거친 말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좀석이도 마찬가지고 하태경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윤석열이가 제일 좋은 것은 전략적으로 아예 버릴 수는 없잖아요. 선거철에 버리기도 애매하고, 우리 심정적으로 볼 때는 버려버리면 제일 좋은데 버리기가 힘들잖아요. 뭐 입좀석이도 그냥 당원 소환제에 의해 가지고 탄핵시켜버리고 12월 달에 김종인은 아예 제끼고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김병준이를 탁 앉혀가지고, 김병준이나 혹은 뭐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뭐 나경원이하고 김병준이하고 이렇게 같이 세워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리 되는데, 근데 그것이 윤석열이 손으로 하면 안 돼요. 뭐 당원 소환제 그거는 당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윤석열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좀서기를 정리할 수 있으면 좋긴 좋죠.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럼 또 당대표를 새로 뽑든지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잔여 임기를 채우는지, 그 당대표는 또 다시 2년의 임기를 채우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는 있죠. 그렇게 해서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에 그 당대표가 권한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그때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중요한데, 어쨌든 너무 빨리 또 탄핵을 시키면은 2년이니까 아직 그 국회의원 임기는 더 많이 남았죠.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그 자리를 가지고 달래주기만 하고, 실권은 윤석열이 접근들로 캠프 즉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돈은 말할 거 없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거니까 사람을 조정할 수도 있고 자기 세력을 확정시키기도 하고 하니까, 돈에 관련된 자리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선대위를 움직이는, 운영하는 말이죠. 그 자리까지도 자기 측근들로 앉혀야 되는 거죠. 명분적으로 자리를 나눠주고, 자기 실질적으로 권한 있는 자리는 자기 측근들로 앉히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거를 정치 기술자들이 잘 허용을 잘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예 윤석열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뭐 지나치게 멘토하려고 하는, 멘토 놀이하는 친구들을 그 자리에 앉히면 안 됩니다. 멘토 놀이하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